그 사건은 어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됐어. 사실 생각해보면 그날은 평소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날이었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그때까지 경험했던 어느 하루와 다를 바 없이 학교에서 야자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지. 우리 학교는 밤 11시까지 자율학습이 강제되는 곳이었거든. 야자 시간 내내 피곤에 찌들어가며 시간을 보냈고 집에 돌아오니 이미 밤이 깊어 있었어. 집에 들어서자 현관 불빛 외에는 집안이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어. 유일하게 안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현관에 아빠 신발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아빠는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 나는 무심히 책가방을 내려놓고 익숙한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대어 잠시 한숨을 돌렸어.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순간 피곤한 몸을 일으켜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아빠 언제 들어와?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잠깐 졸아버렸던 것 같아. 잠시 뒤 엄마 목소리가 들리며 잠에서 깼어. 엄마는 뭔가 서성이는 것 같더니 내 질문에 답을 하더라. 글쎄다, 아빠가 오늘은 좀 늦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이상하게 아빠한테 직접 연락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딱히 이유는 없었지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던 것도 같고 지금 당장 아빠가 어디쯤 오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폰을 꺼내서 아빠 번호를 눌렀어. 전화 연결음을 들으면서도 졸음이 몰려와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지만 다행히 몇 번의 신호음 뒤에 아빠가 전화를 받으셨어. 아빠, 어디야? 아빠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어. 모임에 다녀오는 길인데 곧 집에 도착한다고. 덧붙여서 내가 야자 끝까지 하고 공부 잘 마쳤냐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으시더라. 별거 아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순간 졸음이 확 달아나는 일이 있었어. 아빠의 목소리 너머로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온 거야.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 불륜? 아빠가? 혼자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며 멍해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있다가 갑자기 뭔가 확신하고 싶어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한테 물어봤어. 근데 아빠 옆에 여자는 누구야? 이 말에 아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심한 듯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 허허, 이놈아. 네 엄마 목소리도 못 알아듣냐? 그 순간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며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 순간적으로 이상한 예감이 들어 거실 전체를 둘러보게 됐지. 그리고 보았어. 소파 옆 에어컨 표면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는데 그 반사된 모습 속에 아주 무표정한 얼굴의 여자가 안방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 눈을 마주치기라도 한 듯 그 여자는 가만히 전혀 움직이지 않는 얼굴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지. 아무리 눈을 비벼봐도 그 얼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점점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현관으로 향해 맨발로 집을 뛰쳐나갔어. 편의점 앞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며 떨고 있는데 마침내 아빠 차가 멀리서 보였어. 나는 온 힘을 다해 차 쪽으로 달려가 아빠에게 울먹이며 외쳤어. 아빠, 집에 여자 있어. 나 진짜 봤어. 아빠는 당황한 얼굴로 집에 들어갔고 나는 아빠와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그 여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어. 아빠는 현관문을 잠그는 걸 깜빡한 게 아니냐며 웃어넘기셨지만 그날 이후부터 나는 집에서 뭔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 그 사건이 지나고 이상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어. 매일 밤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한기가 느껴지고 어두운 곳에서 기척 같은 게 느껴지곤 했어. 그 여자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그 집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 여자의 존재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지. 나중엔 그 얼굴이 그냥 집 안 어딘가에 스며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어.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조금씩 무너져갔어. 부모님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날 보았던 무표정한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으면 자꾸 안방 앞에 서 있던 그 모습이 떠오르고 나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그 얼굴은 내 머릿속에 깊이 박힌 채로 사라지지 않았어. 며칠 뒤부터는 뭔가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 우선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어. 집에 들어설 때마다 희미한 비릿한 냄새가 느껴지곤 했는데 정작 어디서 나는 건지 찾아봐도 알 수가 없었어. 환기를 하고 향초를 피워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짙어져 가는 것 같았지.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 냄새가 나를 압박해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
방 안에 있어도 거실에 있어도 어딜 가도 그 냄새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지. 그리고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 꿈속에서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마치 그날 밤과 같은 모습이었어. 어둠이 드리워진 거실에서 앉아 있는데 안방 문이 조금씩 열리더니 그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거야. 그 무표정한 얼굴 그대로 나를 바라보면서 아주 느린 걸음으로 다가오는데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온몸이 얼어붙은 채 숨이 막혀왔고 여자가 가까이 올수록 나는 고통스럽게 헐떡이며 깨버리곤 했지. 이런 꿈이 매일 밤 반복되었어. 그 여자는 매번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 했고 점점 내 눈앞에 선명해졌어. 그때마다 나는 소름이 돋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 혹시 몰라서 꿈 내용을 엄마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어쩐지 그 얘기를 입에 올리는 순간 그 여자가 더 깊이 나에게 다가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아버렸지. 그렇게 나는 혼자서 그 공포를 견디며 지내야 했어. 그런데 꿈에서 끝나지 않았어. 어느 날은 학교를 다녀와서 현관에 들어섰는데 거실 벽에 걸린 액자가 기울어져 있는 걸 봤어. 그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액자가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었지. 가족들에게 물어봐도 누구도 건드린 적이 없다고 했어. 그리고는 며칠 뒤에는 그 액자에 걸린 사진이 이상하게 변해 있었어. 원래는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날 보니 사진 속 내 모습이 흐릿하게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사진을 여러 번 들여다봤지만 분명히 내 얼굴 부분이 희미해져 있었어. 점점 이상한 일들이 집안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 밤에 방문을 닫고 자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열려 있었고 거실을 지나칠 때마다 누구도 없는 방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 특히 안방 앞을 지날 때면 그날 본 무표정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라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지나가곤 했지. 그런데도 나는 그 여자가 안방 어딘가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 그러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에서 깼는데 방 안에 아주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어. 눈을 뜨자마자 방 안이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온 희미한 달빛에 방 구석에 서 있는 어떤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어. 그 모습은 점점 더 선명해지더니 그 여자의 얼굴이 내 침대 발치에 서 있는 걸 알게 됐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숨조차 쉴 수 없었어. 뭔가에 홀린 듯 그 여자의 얼굴을 응시하게 됐고 그녀의 눈이 나를 지켜보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 이윽고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더니 안방 쪽으로 걸어가듯 천천히 사라졌어.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내 공포는 가라앉지 않았어.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그 여자는 그날 밤 나를 두고 떠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녀는 여전히 우리 집 안 어딘가에 있었고 매일 밤 조금씩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 여자의 존재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점점 느끼고 있었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내 꿈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나를 집어삼킬 듯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결국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머물 수 없게 됐어. 매일 밤마다 공포에 시달리던 나는 친구 집에서 자기를 청했고 며칠 동안 친구 집에서 지냈지. 하지만 그 집을 떠난다고 해서 그녀의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 꿈속에서 여전히 그녀가 나타났고 심지어 낯선 곳에서도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지. 마치 그녀가 나를 어디든 쫓아다니고 있는 것만 같았어.